자, 이렇게 해서 그저 기본적인 있죠. 법인의 납세 의무의 범위를 말씀드렸고요. 법인별로. 우리의 논점은요. 영리 내국법인 있죠. 요거를 기초해서 낼 거다. 그럼 영리 내국법인이라면 국내에서 번 거, 국에서 번 거 가리지 않고 전부 다 뭐야? 뭐 소득을 가득했다면 거기에 대해서 세금을 내게 한다는 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세부적인 얘기가 있어요.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이런 건 어떤 건지, 청산소득은 어떻게 하는 건지, 토지 등 양도소득은 제가 투기 방지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내가 양도가액에서 상부가액에서 그죠? 뺀 나머지를 추가적으로 뭔가 10%를 더 내게 하는 세금이 바로 토지 등 양도소득이고, 미완료소득은요,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건데 그냥 계략적으로 이 정도 있구나 그렇게 보면 돼요. 이게 이론 문제 우리 이 시험이 이론 시험이 아니잖아요. 이론 시험은 디테일하게 좀 보지만 그냥 제가 전체적인 모습만 좀 간단히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우리 그러면 여기 내국법인에 있죠. 기본적인 경상소득이 뭐가 되겠습니까?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매긴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이 소득이 바로 국내외 그죠? 소득을 얘기하는 거다. 범위가 이렇게 정해졌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각 사업연도라는 게 뭐냐 이거잖아요. 각각의 사업연도의 소득이다 이 말이잖아요. 뭔가 어떤 일정한 기간이 구획됐다는 느낌이 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각각의 사업연도니까 그죠? 여기서 이제 등장하는 모습이 바로 사업연도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사업연도. 사업연도가 도대체 뭐냐 이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업연도에 대한 얘기 말씀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사업연도는 그냥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회계연도 또 혹은 회계기간 회계기간과 그냥 유사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회계기간은 정보를 만드는 단위기간이라면 사업연도는요. 세금을 매기는 있죠. 단위기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죠? 그럼 사업연도는 도대체 어떻게 정하냐 이거잖아요. 그래서 회계기간과 똑같이 뭡니까? 일단 1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합니다. 상법상의 규정이죠. 그죠? 회계기간과 회계연도는 1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니까 사업연도도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연도를 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죠? 우리나라가 그냥 일반적 개념으로 1년 단위로 한 게 그죠? 일반적이잖아요. 그죠? 그런 게 아주 일반적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연말법인이 일반적인 법인의 형태죠. 회계기간이. 3월말 법인 잘 없잖아요. 있을 수 있지만. 자, 그러면 사업연도는 도대체 어떻게 정하는지 보면, 이렇게 첫 번째가 뭐예요? 정관의 규정이 있다면 어떻게 할 거냐? 대부분 있어요. 정관의 규정이 대부분 있다고요. 대부분 있어요. 그러면 정관의 규정에 따라 뭡니까? 우리 회사에 정관에 딱 보니까 사업연도란, 그죠?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한다면요. 그러면, 그죠? 그거 정관에 정함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라, 이거죠. 정관에 우리 회사의 회계 사업연도는 4월 1일부터 그죠? 그 다음 연도 3월 30일까지 한다면 그거 인정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라 이거죠. 중간에 규정이 있으면. 규정이 없을 리는 없지만 있다면 그죠? 그렇게 하라 이거죠. 그러면 이게 아무런 문제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논점은 뭐냐면 1차 연도. 처음에 최초 설립 연도 있죠. 설립을 꼭 1월 1일 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죠? 그 다음 연도는 그죠? 정관에 정해진 기간을 다 맞이할 수 있지만 첫 해 연도는 뭐야? 중간에 설립이 되니까 정관에 정해진 기간과 미스매칭이 되잖아요. 업매칭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첫 해 연도는 어떻게 할 거냐? 그것만 논점이 좀 될 거 아니겠습니까? 자, 처음에 우리가 법인을 그죠? 설립하면 그죠? 설립 등기가 돼요. 설립 등기일이 되면 법인격을 얻는 효력이 발생하면 성립 등기일이 2020년 언제일까? 2월 1일 할게요. 설립을 등기해서 이제 개업을 했어요. 물건을. 개업 연월일은 언제냐면 2020년 3월 1일 한 거예요. 개업해서 장사해서 뭡니까? 3월 10일 할까요? 3월 20일 할게요.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은요. 사업자 등록 신청일은 2020년도 4월 1일 날 이렇게 했다고 가정할게요. 자, 이런 날짜가 있잖아요. 그죠? 첫 해 연도만 문제가 되잖아요. 그죠?
첫 우리 정관에 정하면 1월 1일부터 뭐야? 첫째 제1기 1에서 정관에 정하면 10월 31일까지인데 제1기는 도대체 어떻게 할 거냐? 그 다음 년도는 문제가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럼 이 세 가지 시점이 있는 날 중에 어떤 걸 그죠? 선택할 거냐는 부분이잖아요. 이 선택이 왜 중요할까요? 이 선택에 따라 뭐야? 한도 15인이 달라지는 거죠. 월할 삼각해서 있죠. 그 한도를 뽑아낼 때, 그죠? 거기에 대상되는 있죠. 월수가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처음에 할 때, 그러면 길면 길수록 뭐야? 그죠? 한도 15인 늘어나는 거예요. 한도가 늘어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 법은 뭐를 기준으로 하라고요? 예, 설립등기인데 사람들은 설립등기는 잘 모르고 사업자 등록 신청한 날짜가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1차전도 때리면 결국은 상대적으로 뭐야? 두 달에, 그죠? 기간이 작아지는 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처음에 설립을 하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개인 기업이었다가 법인으로 설립 전환할 수 있잖아요. 법인 전환. 할 때 그런 걸 잘 챙겨봅니다. 그러면 제1기를 언제로 한다고요? 바로 2월 1일. 언제를 기준으로? 예, 설립 동기를 그죠? 기준으로 해서 제1기는 뭐야? 만들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거는 규정이 있을 경우에요. 그럼 규정이 없으면 어떻게 하냐, 그죠? 정관에 규정이 없을 리는 잘 없는데 만약 없다. 그러면 사업연도를 우리 세법은 어떻게 볼 거냐? 여기서 여러분들은 우리 세법이라는 용어를 제가 쓸 거예요. 우리 세법의 입장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법인세를 할 때는 우리 세법의 입장을 알 줄 알아야 돼요. 법인세를 잘 하려면요. 세법의 조문의 얘기를 회계 처리할 수 있는 정도가 되면 세법의 조문의 의미를 회계 처리를 할 수 있으면 뭐예요? 그걸 전부 다 이해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정관에 규정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요. 너희가 보니까 그죠? 신고를 하지 않냐. 어떤 신고? 법인 설립 신고나 사업자 등록할 때 뭐예요? 여기에 적게 돼 있거든요. 신고하게 돼 있거든요. 너 사업연도 언제로 할 건지 적게 돼 있다고요. 그러면 네가 정관에 정함이 없으면 뭐예요? 신고한 사업연도를 해줄게 이 말이에요. 신고한 거에 너 인증해줄게. 1월 1일로 1월 1일부터 10월 31일 날에 만약에 그 적었다면 그거 인증해줄게 이거죠. 근데 두 번째는 있을 수 없는 건데 지금 현재 시스템으로 보면 그죠? 이거를 2순위가 뭐냐면 그럼 신고를 안 했다 이 말이잖아요. 무신고했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안 받아주는데? 사업자 등록증 안 받아주는데 그죠? 그죠?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경우에 우리 법에서는 혹시 만약에 공무원이 잘못해서 받아줬다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럼 무신고했다면 아무것도 안 적었다면 신고할 때 이거 적어야 되잖아요. 사업연도. 이것도 안 적고 아무것도 안 했다라면 우리 법은요. 가장 현실감이 있는 그죠? 사업연도를 정 픽스해버립니다. 의제해버리죠. 간주해버리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영년주에 따라 뭔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어떻게 합니까? 그냥 사업연도로 의제해버린다. 간주해버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알아야 될 점이 여기 있어요. 이 말의 의미가 잘했는지 잘못된지를 알아야 되는데 사업연도가 있죠. 사업연도를 정하는 제 원칙은 뭘까요? 정감에 정함이 있으면 그 정함에 따른다 이 말이죠. 만약에 없다라면요. 무조건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을 어제 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죠. 1순위는 뭐죠? 신고한 걸 따라주고 그게 없을 경우에 뭐예요? 순차적으로 2순위에 뭡니까? 그죠? 영년주 있죠.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을 어제 한다. 그죠? 이렇게 뉘앙스를 바꿔가지고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순위가 있다는 걸 꼭 알아야 됩니다.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 무조건 뭐예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있죠. 어제 한다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앞에 앞선 수리가 뭐죠? 예, 신고했다면 그걸 인정해주고 그게 없다면 뭐예요? 무조건 뭔가 이때 날짜로 픽스해서 의지한다라고 여러분은 좀 알아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문에 막 섞여 들어가면 잘 헷갈려요. 그 점 예전에 기출문제에 한번 나온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갈게요. 총칙이니까. 그 다음에 사업연도의 변경. 그러면 한번 정해진 사업연도가 바뀐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 사업연도 변경을 그죠? 그러면 이런 경우죠. 1월 1일부터 10월 31일로 했다가 갑자기 아니야 나는 그렇게 안 할 거야. 4월 1일부터 그 다음 연도 3월 31일 연말 법인에서 3월 말 법인으로 할 거야. 이렇게 사업연도를 바꿨다 하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근데 여러분이 보면 그 사업연도를 바꿀 일이 있습니까?
저는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런 것도 굉장히 지엽적이지 않습니까? 현실감이 없는 거잖아요. 잘 일어나지 않는다고 사업년도를 바꾸는 기업이 어디 있어? 잘 없다고요. 물론 바꿀 수는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했을 때 너무 깊게 보지 말고 이렇게 보면 돼요. 바꾸려면 뭔가 과도기적인 기간이 하나가 있을 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1월 1일부터 해서 뭔가 바꾸려면 뭔가 끊어가지고 한 짜투리가 남잖아요. 딱 이어붙여가지고 제대로 하려면 그 과도적인 기간을 과세 기간을 본다는 점이 그냥 논점인데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자, 여기에 보면 변경은 그죠 절차적 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 말이 좀 이상해요. 3년도에 변경이 그죠 뭐 어려운 건 아닌데 말이 좀 이상해요. 내가 변경하려고 하는 연도가 이걸 한번 볼까요? 내가 지금 여기까지 11기에 1월 2일부터 여기까지 흘러왔다 이거죠. 과세기간 맞죠? 이렇게 계속 1기부터 뭐야? 계속 해오고 있다. 11기 때 이렇게 지금 과세기간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내년도에 지금 바꾸고 싶은 거예요. 연도에. 그 다음 연도에 이렇게 바꾸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 연도에. 그러면 우리 법은 어떻게 규정하고 있냐면 내가 변경하려고 하는 있죠. 3년도, 그죠? 3년도가 있죠. 요 3년도에 직전 과세기간 얼마죠? 여기 우리잖아요. 여기 종료일부터 언제까지? 종료일부터 3개월 내에 해야 한다고 규정해요. 그럼 요때부터 어떻게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변경하려고 하는 직전 3년도 종료일부터 언제까지? 3개월까지. 이렇게 본다라면 3월 말까지 뭐야? 내가 바꿀 거야 라고 신고해다오 이 말이에요. 그죠? 이게 왜 그러냐면 법인세 신고가 3월 말에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법인세 신고가 3월 말에 딱 하잖아요. 이거 끝나고 그죠? 3월 말에 하잖아요. 그거하고 지금 맞춤 규정인데 그 안에 뭐예요? 앞으로 우리 사업년도는 바뀔 거야 라고 신고해 준다라면 뭐야? 그거 인정해 주겠다 이거죠. 대신에 내가 바꾸려면 4월 1일이라면 이때부터 뭐야? 그럼 요렇게 이제 1년이 갈 거 아니에요. 그죠? 갈 거죠. 그러면 요때 짜투리가 있잖아요. 짜투리 요거. 요때부터 3월 말까지 사이에 있죠. 요 기간을 어떻게 볼 거냐 이거죠. 어쩔 수 없다. 요 짜투리는 그죠? 한 번의 과세 기간을 봐서 한 번은 홍역을 거쳐야 돼. 석 달에서 뭡니까? 신고를 법인세 한 번 더 신고하고 그때부터 다음부터는 뭐야? 제대로 이어붙여 가지고 쭉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 그런 입장을 취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 여러분들은 아셔야 될 점은 사업연도 있잖아요. 그죠? 그 변경은, 그죠? 절차적 사항이 어떻게 됩니까? 말이 웃기잖아요. 그죠? 내가, 변경하려고 하는 사업연도 뭐예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며칠? 네, 3개월 내에, 그죠? 내가 사업연도를 변경한다고 신고하라고 우리 법은 규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있다. 그죠? 4월 1일부터 하면 3월 31일까지는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이렇게 적어 놓고 있습니다. 뭐 그 정도만 알면 좋겠습니다. 그 정도에서 마무리할게요. 그냥 별로 중요한 게 아니니까 넘어가면. 그 납세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납세지는 뭐냐면요. 세금을 내는 있죠. 상수적 기준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관할 세무서를 얘기한다. 이렇게 보면 관할 세무서. 도대체 어디 내냐 이 말이죠. 그죠? 세금 어디 내냐? 당연히 그죠? 당연히 본점 소재지를 기준으로 있죠. 우리가 그죠? 영리 외국법인 이렇게 그죠? 본점 소재지를 기준으로 해서 외국법인, 내국법인 정했듯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뭐냐면요. 당연히 그죠? 납세지는 등기부상이 뭡니까? 본점 소재지를 기준으로 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만약에 삼성전자 같으면 그 본점 소재지를 보니까 수원시 영통구 뭐 메탄동인가 뭐 그렇다 하면 거기에 관할 세무서가 그죠? 거기 보면 영통 세무서가 있거든요. 그럼 그게 내겠지 뭐. 관할 세무서가 그렇게 되겠죠. 만약에 성남의 상대원이라면요. 본점 소재지가 상대원 뭐 몇 번지다 하면 상대원의 관할을 보니까 뭐야? 따라가 보니까 성남 세무서가 뭐야? 관할 세무서가 되는 거고. 만약 야탑에 뭐야? 야탑동에 그죠? 본점 소재지가 야탑이 있으면 뭐 분당 세무서 내겠지 뭐. 그렇게 따라간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외국 법인은 여러분들이 다 똑같은데요. 나중에 외국 법인은 부가치세, 뭐, 그죠? 소득세, 뭐, 물론 소득세에서는 그 외국 법인을 그죠? 부르는 용어가 비거주자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라는 좀 용어가 바로 법인이라면 외국 법인, 개인이라면요. 비거주자라고 이렇게 불러요. 이게 다 똑같아요.
그래서 부가치세법하고 다 똑같으니까 하나는 알아줘야 될 것 같아요. 외국 법인에 있죠. 납세지는 어디냐면, 외국 법인이 국내에서 영업활동을 하려면 여기에 고정적인 장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영업하는 장소가 있겠죠. 그 장소의 이름을 우리 세법에서는요, 국내 사업장이라고 불러요. 알겠죠? 이게 다 똑같아요. 뭐 비거주자도 국내 사업장 소재지. 그래서 법인세법도 외국 법인도 국내 사업장 소재지. 부가치세법도 전부 다 납세지가 국내 사업장 소재지라고 규정해요. 이거 다 똑같으니까 하나를 딱 알아놓으면 좋겠죠, 그죠? 국내 사업장이 없는 경우는 잘 없지만, 만약 없다라면 소득이 발생한 장소라고 하지만 잘 없고요. 근데 기본은 뭐가 되겠습니까? 국내 사업장 소재지란 말은 꼭 좀 알아주세요. 그래서 그거 알면 이론 문제 맞출 때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원천징수는 개인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원천징수는 우리가 법인에서 원천징수할 때 국내 사업장 소재지, 본점 소재지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뭐 그런 정도니까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납세지의 지정통지하고 납세지의 변경신고는 여기 있거든요. 참고하는데요. 이거는 뭐냐면 납세지를 지정통지라는 말은 과세관청에서 보통 납세지가 원칙이 본점 소재지잖아요. 그죠? 그런데 다른 국세청장이 봤을 때, 지방국세청장이나 국세청장이 봤을 때 너희들이 주된 주소는 수원인데 실제 모든 행위는 부산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면, 그래서 이걸 지정해서 통제, 너 거기 하지 말고 부산 진세무소에 내라고 통제할 수 있는 거고, 그죠? 지정 통제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납세지의 변경신고는 뭐냐면 해당 법인이 뭐예요? 내가 지금 본점 소재지는 수원이지만 실제 영업하는 장소가 부산이라니까 납세 편의에 따라 가지고 우리 영통세무서 말고 부산진세무소에 내가 내겠다고 신고하는 경우가 있다고요. 자, 그럴 경우에 절차적 사항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납세지 지정 통지는 누가 하는 거예요? 통지를 누가 하는 거죠? 뭐 지방국세청장이나 국세청장이 바뀌었으니까 앞으로 이쪽에 내세요 이 말이고, 납세지의 변경신고는요 누가 하는 거예요? 법인이 가서 이제 나는 바꿔주세요 이런 말이에요. 뭐 그런 의미 정도인데, 그래서 여러분이 조문을 읽힐 때 보면, 그죠? 지정통지하고 변경신고가 있는데 출제 그지 안 되니까요. 그냥 간단하게 그냥 개념만 익히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합니다. 우리가 납세지가 본점 소재지를 따라가지만 지방국세청장이나 국세청장이 지정해서 통지 이거 다른 데 하세요라고 통지도 올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내가 바꾸고 싶을 때는 뭐야? 내가 변경신고해서 바꿀 수도 있다. 이 정도를 아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절차적 사항이 있긴 해요. 여기 보면 45일도 있고 15일도 있다고 하지만 그죠? 잠깐 눈여겨서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출제가 예전에 한 10년 전에 한 번 됐습니다. 10년 전에 한 번 된 걸, 그죠? 시간을, 가성비가 안 좋아요. 그렇게. 여러분이 그냥 어떻게 익히는 거죠? 아, 이런 개념이 있구나 하는 거 실무적으로 그 정도만 알면 되겠습니다. 10년에 한 번 나오는 걸 엄청나게 있죠. 외울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이론 문제, 세무사나 회계사나 시험에는 나오죠. 당연히 매번. 우리는 그런 시험이 아니잖아요. 이론 문제 꼴랑 2개 나오는데, 그죠? 나올 확률이 적다, 이거죠. 자, 이거는 그냥 여기 4번이 있네요. 그래서 사업연도는 법인이 소득하는 회계기간으로 법인의 정관에 정하면 12개월 초과할 수 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초과할 수 없죠, 그죠? 아까 전에 사업연도는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나머지는 법인세는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 또는 지방 국세청장에 과세하고, 내국 법인의 본점이나 주사무소에 소재지로 하고, 일반 법인의 경우 최초 사업연도 기실은 설립 동기로 하는 거고, 요거는 뻔히 봐도 알잖아요, 그죠? 정관에 12개월 초과에 정하면 된다, 안 된다, 그죠? 상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여기가 중요해요. 앞에는 정말 워밍업 한 거예요, 워밍업. 총칙에 도대체 세금을 어디 내고 누가 과세하는지 알아야 되니까 범위를 정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거고, 본 주제는 여기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그죠? 여기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자, 세무조정과 소득처분 본 주제가 되죠. 자, 이거 어떤 의미인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일단은 우리 과세대상이 각 사업연도 소득이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서 이제 알아야 될 개념이 바로 여기 이제 소득에 대한 있죠. 이 개념을 좀 알아야 돼요. 이 소득에 대한 개념과 범위를 어떻게 과세할 건지에 대한 학설을 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우리가 이 소득세도 같이 배우게 될 거니까요. 같이 학설을 좀 이제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이 세금을 어떻게 낼 건지는 학자들이 만든 개념이에요. 설. 그죠? 설이잖아요. 그죠? 학설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학설 중에서 가장 적용하기 편한 것을, 그죠? 우리 과세관청에서 선택했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면 학설이 두 개가 있잖아요. 소득을 어떻게 바라볼 건지, 그죠? 학설이 두 개가 있다고, 이렇게.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학설 두 개가 있는데 어떤 학설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순자산 증가설. 이거는 뭐냐면 소득을 어떻게 바라보냐 하면요. 자산 증가액을 자산에 증가한 원천을 가지지 말고 무조건 자산이 증가했다라면 그 자산 증가액은 소득으로 봐서 과세하자는 있죠. 학설이 바로 순자산 증가설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순자산 증가설에 여러분들이 입법 방식이라는 말이 뭘까요? 입법이란 말이 뭐죠? 입법이란 말이 참 어려운 말일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 보면 입법 방식, 입법이 뭘까요? 입법은 뭐냐면 입법 방식이 이렇게 되죠. 법률에다가 이걸 적는 어떤 형식을 얘기한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입법 방식은 뭐냐면 그죠? 원천을 가리지 않고 모든 것을 전부 다 과세한다고 해서 포괄주의 과세란 말로 표현한다 이렇게 보면 돼요. 포괄적으로 다 원천을 가지지 않는다. 이걸 포괄주의 과세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포괄주의 과세. 자, 그리고 그 방식에 맞춰 가지고 우리 법은요, 법인세에서